안녕하세요 지구인 여러분, 무명의 지구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남극의 셰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꼭 관련 영화를 보신 분들이나 관심 있어 지원을 해 보셨던 분들은 알고 계실 테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이나마 소개를 드리자면, 남극의 셰프는 선발된 인원에 한하여 우리나라가 남극의 연구를 위해 건설한 장보고 세종과학기지에서 13개월 동안 머물면서 월동연구대의 일원으로 함께 선발된 대원들과 생활하며 식사를 책임지는 전담 요리사입니다. 월동연구대 대원은 매년 새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13개월 계약직이고, 그런 이유로 연봉이 엄청 셉니다. 선발 회차마다 다르겠지만 월동연구대 대원의 T1은 최소 14명에서 18명까지 선발이 됩니다. 분야별 대원들의 구성은 대장, 총무, 해양생물, 고층대기, 대기과학, 지구물리, 기상, 발전, 기계설비, 전기설비, 중장비, 전기통신, 해상안전, 조리, 의료이고, 조리 분야는 장보고, 세종과학기지 각 한 명씩 총 2명이 선발되며, 지원 필수 조건은 조리 분야 5년 이상의 경력자로 한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셰프님 혼자서 식사를 준비하지만 대원들 중 돌아가면서 주방 보조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셰프님 역시 대원으로서 다양한 남극의 연구 활동에 지원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남극의 셰프를 2017년 지하철 내부에 붙어있던 채용 공고를 보고 알게 되었는데, 처음에 호기심으로 지원을 했는데 운이 좋게 1차 서류 전형에 합격을 하여 2차 실기시험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2017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3년 총 5번을 도전하였고, 3번은 1차 서류 전형 합격을 하여 2차 실기시험까지 볼 수 있었지만, 사정상 2020년도에는 2차 실기시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과 2021년에 2번 2차 실기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당시 저의 채용 절차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자면, 2019년도에는 확실히 서류 전형에서 불합격을 하였지만 2023년도에는 자기소개서상 블라인드 처리해야 할 내용을 기재하는 바람에 아쉽게 불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흑지연구소 월동연구대 대원의 채용 절차는 공정함을 위해 100%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되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서 나이, 출신 학교명, 가족관계 등을 유추할 만한 어떠한 말이나 문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원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조리직의 경우 1차 합격자 수는 최종 합격자의 10배수를 뽑기 때문에 20명 이내로 뽑게 되는데, 실기시험 장소는 거의 대부분 흑지연구소 청사가 있는 인천 지역의 요리학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기시험의 과제는 다르고 사전에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2017년 처음 실기시험을 볼 때는 주어진 한식 메뉴 5가지를 2시간 이내에 만들어야 했습니다. 처음 시험을 보는 거라 생각보다 메뉴가 많아 당황을 했지만, 당시 저는 음식의 맛과 정성보다는 빨리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합격 포인트라 생각해서 참여자 중 가장 먼저 음식을 제출하였고, 정리 후 설거지를 하며 다른 요리사분들 요리하는 것을 보니까 저는 당연히 떨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물론 맛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정성과 결과물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무튼 제 실력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참, 시험장 분위기는 조리기능사 실기시험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2차 실기시험을 봤던 후기입니다. 두 번째라 그런지 긴장은 사실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실기 과제에 대한 궁금증이었는데, 당시 이미 남극에 한번 다녀오시고 재지원하신다는 선배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시험을 보실 때는 주어진 양식 메뉴 5가지로 실기시험을 봤다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제가 음식은 맛있게 잘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다양하게 음식을 해봤기 때문에 어떤 메뉴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자신감은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번엔 다양한 식재료들을 전시하고 재료들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함께 선발된 대원들에게 해주고 싶은 메뉴 3가지를 만들고 난 후, 완성 후에는 그 음식에 대하여 심사관님들에게 브리핑과 답변을 해야 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한 것이, 또 다른 기억에는 블라인드 박스로 테스트를 받던 생각이 나는 건 왜일까요? 아무튼
이곳저곳에서 얻었던 정보와 제가 경험한 것들을 종합해보면 매년 한식, 양식, 일식, 중식 등 다양한 메뉴들로 테스트를 보는 것은 분명하고 최소 3개에서 많게는 5가지 정도의 메뉴를 만들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다양한 음식들을 만들 줄 알아야지만 합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저는 3차 면접까지는 가지를 못했지만 나름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요리사로서 다양한 자기 평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직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요리사를 업으로 삼지 않을 작정입니다. 하지만 기회가 닿는 한 나이 제한이 없는 남규 셰프에 계속 도전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제 이름으로 된 작은 규모의 식당을 오픈할 생각도 있기는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MBTI가 I이긴 하지만 뭐든지 도전하는 일에 망설임은 없으니 앞으로도 다양한 도전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하고자 하는 일에는 후회 없이 도전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함을 전하면서 이만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지구인 안녕!